네, 며칠 전 비리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 3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의원들이 제발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랐지만 불체포 특권이 의원들이 수사망을 피하는 데 종종 악용되는 만큼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준곤 경희대 개건교수, 또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정계비리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이번에도 방탄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물론 중간 과정을 빼고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의원들 5명이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전에 소집해서 1분 전에 소집 공고를 낸 게 방탄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탄국회에서 나눠진 그 방탄조끼를 입고 그 대포폰, 차명폰을 가지고 부산까지 도망다닌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고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따가운 민심, 비판적 여론이 그 방탄의 벽을 뚫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늦은 시간에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들 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그 5분 중에 3분은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구속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의원들 개인 생각으로는 24시간 좀 도망 다닐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 차원에서 어떤 압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민 원장 말씀하셨지만 15분 전에 의결해가지고 1분 전에 그 공고를 내는 이건 명백히 그 뒤에 배경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냐? 우리 물타기다. 우리는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정당화했겠죠. 그 결의를. 그런데 이건요. 신계륜 의원 또 지금 이제 구속된 김재윤 의원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이제 귀가했습니다만 신하경 의원 이런 분들은 이쪽에 새누리당 그 의원들이나 마찬가지로 개인 비리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서 지금 검찰이 잡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개인 비리 문제를 왜 정당 차원에서 이걸 왜 그 야당 탄압으로 뭐라고 하지? 그러면 다른 야당 의원들도 다 이런 거 걸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걸 이 정당 차원에서 대응할 건 아니죠. 그 점에서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명분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들의 그 불체포 특권, 이게 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역사적 그 문헌상으로 이렇게 고찰해 보면은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국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에 그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단두대 형장 이슬로 사라진 그 찰스 1세가 결국에는 그 지배할 적에 그 입헌 군주제로서 이 김하병 군대를 이끌고 영국의 의회를 와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청교도 혁명 이후에 찰스 1세가 사라진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입헌 군주제에 있어서의 의회가 입헌 군주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기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불체포하도록 회기 중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도가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그 제헌국회에서부터 이렇게 그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그 의도는 좋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이 권위주의 시대, 이렇게 이른바 독재 시대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회계 중에는 어떤 체포의 그런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래도 소신껏 의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돼줬거든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준 이 제도의 의의가 있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말이죠.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또 19대 총선 또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당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특권 내려놓기, 특혜 내려놓기 이래놓고는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런 우리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느냐 참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요. 그동안의 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사례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동의안의 첫 번째 대상은 1949년에 조봉암 의원입니다. 비리와 양곡 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통과되지 않았죠.
구속동의안이 통과된 첫 사례는 자유당의 양우정 의원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었죠. 자, 양 의원 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의 구속 혹은 체포동의안은 52건으로 이 가운데 모두 12건이 가결됐습니다. 자, 2대와 3, 4, 5대를 거치면서 의원 6명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는데 모두 자유당 소속이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25년 동안은 체포동의안이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가 12대 이후 6건이 더 처리가 됐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의원 7명에 대해서 8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죠. 박주선, 현영희, 이석기 의원은 가결됐고요. 정도원 의원은 부결, 또 자진 출석한 박지원 의원은 철회됐습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2차례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구속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요. 부결됐지만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장 많이 제출된 건 16대에 15건, 또 15대에 12건, 하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특권들을 의원들이 내려놓자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의 그 특권 포기, 내려놓기, 이게 좀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여야가 과거에 뭐 여야 바뀌든 안 바뀌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금 대통령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쪽에 다른 그 야당 대표들 공동대표 할 적에도요,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고 수없이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맘만 먹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도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아예 고쳐서 네. 이걸 뭐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예 없앤다든지 이런 그 이제 헌법 사항인지 법률 사항인지는 이제 우리 더 검토해보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서 제도적인 법과 제도에서 이거 개선점을 찾아야죠. 구두손으로 말로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말고도 여러 가지 특권들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한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특권이라면 이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면책 네. 특권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체포당하지 않는다. 네. 또 설령 그 비회기 중에 체포당했더라도 회기 중에 이것을 돌려달라, 네. 국회로 보내달라 이러면 또 석방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게 특권이고, 그다음 특혜로는 뭐 여러 가지 예우를 하는 특혜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특권도 내려놓겠다, 특혜도 내려놓겠다 했는데 이 특권의 경우는 헌법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완전히 근절하려면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개헌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동의안이 제출되면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동안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전부 부결시키고, 예? 그러다 최근에 와서 뭐 좀 가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에 박주선 의원의 경우는 보니까요, 그때 민주당이었죠. 거기서 이제 탈당하고 나니까 무소속 되니까 통과시켰다. 그런 또 인상을 줬거든. 정도원 의원은 통과 안 시키고. 이런 건데 앞으로도요, 이게 헌법을 안 고치고도 지금 민 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 정치권이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이런 소위 폐단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과연 정치권이 얼마나 정말 정신을 차릴지, 저는 김무성 의원 좀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좀 지켜주리라 믿고, 당연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면 새정치 민주연합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볼썽사나운 이런 장면, 1분 전에 공고 붙이니 이런 장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내에 사실상 아주 중요한 특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 리콜, 국민 소환 제도인데 말이죠. 네. 정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전자제품도 사서 화자가 발생되면 리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세 가지 방법이죠. 국민 소환 제도, 국민 발의, 국민 투표에서 우리는 국민 투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소환 부분은 지방의원들은 해당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도시도지사, 그다음에
여기 군수 이런 기초단체장까지는 다 소환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만은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그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의 그 대표 시절에 혁신의 방법으로 제시는 했었어요. 한번 네. 해보겠다고.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헌법 사항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이 국민소환제도의 채택도 분명히 그 채택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어쩌면 이건 헌법 손을 안 대고도 스스로 법으로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환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직접 민주정치의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특징이 바로 그건데 네. 국민 소환제 이거는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 네. 정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자 이렇게 말은 많았는데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발목에 족쇄 채우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망은 그런 걸 하라 이런 여망이니까 그 점에서 정신을 차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스스로 제도적 족쇄를 차시든지 선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이 해야죠. 예. 네. 이렇게 국민들의 여망이 높은 게 한두 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특권과 특혜를 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거를 본인들이 누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잡혀가기 때문에 잡혀가기 싫어서.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요. 여야가 없어요. 이때는 상대가 그렇죠. 어떤 누구든지 자기 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그 동질의식, 동병상련을 느껴가지고 홍원현 일체가 돼서 딱 방탄 국회로 막아주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보기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아까 저기 민 원장 말씀하시더니 누가 뭐 이게 저 휴대폰 들고 어디 부산까지 도망갔다 했는데 그건요. 네. 아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방탄국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새누리당 두 의원이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도망 다니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 점에서는 상부상조가 아주 잘 이루어져. 이게 뭐 아주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부상조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상부상조.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자,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그 체포동의안 이 부분도 사실 가결시키면 되는데 예. 이거를 의원들이 부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의원들 얘기로는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검찰의 이거는 정권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 야당이 군사 정권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이 좀 지나쳤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법리상의 문제는 제가 뭐 잘 따질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보면은 결국 똑같은 사건에 돈도 5천만 원씩 받았는데 네. 어찌됐건 한 분은 구속되고 한 분은 그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검찰도 국민들로부터 한 소리 들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체를 어떤 기획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권 길들이기다,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그런 그 부분은 현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방어막으로 야당 국회다, 정치권 길들이기다, 사정정국에서 공안정국 그 형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늘 나오는 똑같은 그 사실 메뉴예요. 이 문제가 그 불거질 때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또 안 되는 건요. 그렇게 이제 방탄국회에서 안 되면은 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 법안 안건이나 뭐 결의안이나 이런 거와 달리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줄 수밖에 없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들끼리 품앗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 대개조라는 그 과제를 전제로 하고 볼 때는요. 지금 말하자면 관피야 해피야 뭐 이런 거는 척결해야 된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입법 피합니다. 예. 입법권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든지 입법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또 부당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국가 개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는 국회의원님들도 좀 섭섭하겠지만은 이게 정권적인 탄압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대개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입법부부터 이렇게 이제 정화해야 된다. 뭐 이제 혁신해야 된다. 이런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네.
자, 이번에 과연 방탄 국회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여야는 모두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를 부결시키면은 새누리당이 얼마나 그 비판을 받겠습니까? 네. 아무리 무기명 비밀 투표라도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연락을 다 해가지고 전원 참석해서 이 과반 이상에게 통과되는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반란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한 거고요. 네. 사실 또 뭐라고 했냐면 박광은 또 조현영 두 사람이 또 출두한 것도 뭐냐면 당에서 우리 그렇게 하면 출당시켜버린다. 또 네. 동의안 오면 당장 처리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출두했거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래도 송광호 의원이라고 특별히 뭐 봐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통과시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원 교수, 또 민영삼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함께 최근 정계 비리 문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